안녕하세요, 애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 직후부터 열심히 달려서 이제야 엔딩을 보았는데요. 하는 내내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짧은 시간 동안 게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출발하시죠. 커비 게임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쉽고 즐거운 게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프만 해도 재밌는 몰캉몰캉한 커비는 적들을 빨아들여서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이를 카피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워드, 밤, 부메랑 등 친숙한 무기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무기들을 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머금기 변형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머금기 변형은 커비가 빨아들인 것을 미처 전부 소화하지 못해 입에 머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현상인데요. 이 능력으로 인해 스테이지에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믹이 추가되었고 이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추가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 너무 쉽기만 하면 다시 플레이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아무리 게임이 쉽고 재밌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기발한 창의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비는 그런 면에서 머금기 변형을 통해 때로는 자동차가 되고 때로는 제트코스터가 되어서 너무 쉬워서 단조로울 수도 있는 게임에 좋은 청량감을 부여해줍니다. 이때만큼은 마치 다른 장르의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단, 머금기 변형은 아쉽게도 스테이지의 기믹에만 사용되며 머금기 변형 상태로 스테이지를 끝까지 진행하는 등의 변칙적인 플레이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스테이지든 머금기 구간 마지막에는 단차가 생겨서 머금기를 반드시 뱉어야 하는 말풍선이 뜨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면 머금기는 충분히 스테이지 안에 잘 녹아들어 있고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의 스테이지는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정 카메라 시점이지만 한정된 시점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며 여기저기 둘러보는 맛이 있죠. 이번 작품의 무대가 옛날에 문명이 존재했던 세계라는 점을 되짚어보면 그 느낌이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에는 문명이 존재했던 흔적인 문짝, 도시, 고층 빌딩, 쇼핑몰이 있고 세월의 풍파가 휩쓸고 간 듯 노후되어 쓸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별의 컵이 특유의 밝은 색감으로 인해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진이 의도한 부분이라고 하며 별의 컵이가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여행하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비스트 군단과 웨이들 디드를 제외하면 따로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쓸쓸한 세계관임에도 제작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왁자지껄하고 귀엽고 또 여러가지 장르를 체험하게 해주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디스토피아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평범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온 커비가 에피린을 만나 비스트 군단으로부터 웨이들 디드를 해방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간단한 스토리죠. 생각할 게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 그것이 별의 컵이의 장점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복잡한 건 오히려 맞지 않겠죠. 커비의 능력인 카피 능력은 레어 스톤을 모아서 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사실 카피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다만 머금기 변형처럼 특정 구간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적이 가진 능력을 카피해서 써야 하는 퍼즐형 기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커비에 빨아들여서 뱉기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보스전에서도 보스 공격 후에 나오는 별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이 상당히 쏠쏠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뽑기 캡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뽑기가 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피규어를 모으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오밀조밀하게 생겼고 레어도가 높은 피규어는 설명까지 달려있어서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의 세계관 설명을 겸하고 있습니다. 웨이들디의 마을은 커비의 거점이 되며 여기서 뽑기 캡슐을 뽑을 수 있고 또 맘에 드는 피규어를 커비의 집에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니게임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즐기다 보면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생기더군요. 게임이 어렵지 않다 보니 중간중간 쉬어가는 목적으로 미니게임을 즐긴다 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니게임보다는 스토리, 그리고 무기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레어스톤을 모으려고 트레저 로드, 즉 서브 미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으로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플레이해보며 느낀 점은 체험판만 해보고 지나치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임이었다는 점입니다. 액션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후반부엔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으며 보스전은 생각보다 땀을 쥐게 만듭니다. 스테이지의 모든 미션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반복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게임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게 아닐까요? 보스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별의 컵이 디스커버리, 마지막으로 점수를 주고 끝내야겠죠? 저는 이 게임에 수작 점수를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액션 게임 매니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충분한 액션과 충분히 즐거운 게임성을 가진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을 저는 요즘에 이제 어려운 게임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다른 게임을 하다가 쉬어가는, 힐링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애쉬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